영독도서관에서 상반기에 가르치는 과목은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찾아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중일 삼국의 국제관계학을 하는데요. 각각 강의가 24강 6개월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상반기 오늘 시작된 그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의 가장 주된 거는 한국 상고사 분야, 단군 조선을 포함한 한국 상고사 분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일본으로 간 백제의 역사.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이 된 백제의 역사와 또 대륙에 있었던 백제, 이런 백제의 자랑스러운 잃어버린 역사들을 탐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독도서관은 지금 이제 2009년 7월에 시작돼서 지금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그 시민 특강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아주 저렴하고, 또한 매주 월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2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우지 못하는 그런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게, 지금 저의 강의에서 하는 거는 크게 양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일제가 단군 신화나 이런 걸로 말살시켜버린 한국 상고사 분야, 한국 상고사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일본의 뿌리가 됐던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인 그 백제의 역사, 이런 두 가지가 큰 주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두 개를 뼈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저는 이제 이런 두 번째 일본의 고대 국가의 기원을 가지고는 제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는 기획을 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MBC 태왕사신기하고 KBS 근초고왕, 이건 제가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역사를 몰라가지고 시나리오나 또는 스토리텔링을 써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작가들은 이제 그걸 좀 재미나게 상업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작업인데, 그것이 이제 일제가 이거를 또 알아가지고 말이죠. MBC 태왕사신기의 경우는 일본에서 이제 이거를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 내용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근초고왕은 중요한 게 뒤에 백제와 외의 관계를 나타내는 칠지도의 비밀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국내 사학계에서 그거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미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또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이거를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밝히는 그런 문화 콘텐츠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싶다,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역사를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항상 먼저 시작하는 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이제 미래고,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그럼 이제 대개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를 중시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역사를 공부하는 건 과거를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을 알아야지 왜 고리타분한 과거는 공부하냐.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하면 핵심만 얘기하면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요즘 유비쿼터스라고 이런 말 쓰죠? 유비쿼터스, 뷰포인트라고 할까요? 쌍방향 견해라고 해서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미래에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도 호황기, 불황기 이런 게 쭉 있잖아요.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듯이 또 우리나라 유행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과거를 모르면 과거의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대책을 세우지를 못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의에서 강조하는데 다시 한번 들은 사람은 다시 들어주시고 어떤 왕이 어린 왕이 갑자기 이제 등극을 했어요. 그런데 외적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아무리 왕이지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경험이 많은 영의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어땠고, 그때는 뭐를 잘못해서 우리가 실패를 했고, 방어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사법고시를 붙고, 여기 사법고시 붙은 사람, 제가 거기도 가봤는데, 연수원을 거쳐가지고 이제 판사로 임용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실제로 판결을 내야 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럼 법정에서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판례를 보는 거예요. 옛날에 판사들이 어떻게 판결을 냈는가. 이게 뭐냐면 재판의 역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에 어떻게 흘러간 역사를 모르면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지식인이나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역사를 공부하는 건 필수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슨 이런 영국의 처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영 제국을 이끌어 가는데 옛날에 로마 제국은 어떻게 이거를 이끌었는가. 그래서 대영 제국을 이끄는 수상으로서 로마 제국의 흥망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대책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나 그러고 걱정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경제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과학 분야는 거의 세계 10위권 선진국 개념 수준인데 이 역사나 문화 이런 쪽은 너무 낮은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낮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선진국이 지금 아니에요. 이 지금 경제과학 수준만큼 역사 문화가 올라가야지,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가 돼야지, 균형적인 관계가 돼야지만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020년 이제 새해에 새롭게 역사를 공부하는데 여태까지 이제 배우지 못한 그런 역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스스로 많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 자식이라든가 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주고 이럴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나는 뭐냐면 이제 유태인의 교육은 탈무드 교육이가 이게 저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네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 조그만 나라지만 거의,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이렇게 살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외적인 거, 뭐 경제가 뭐 몇이고, 수출고가 얼마고, 무역 수지가 얼마고, 그러고, 이런 요즘은 이게 5G니 OLED니 이런 것들이 수준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만큼 역사 문화 의식을 갖춰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처음이니까 역사의 정의를 좀 아셔야 돼. 역사의 정의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왔는데,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입시가 있어가지고 영어 책들을 많이 공부했건데, 요즘같이 EBS 교재가 아니라 이런 많은 교수가 자기가 아무거나 지문을 따가지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E.H. 카의 What is History? 이게 E.H. 카인데 R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기하게 이제 자동차하고 다르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역사란 무엇이냐? 제1장의 정의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 팩트죠, 팩트.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을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E.H. 카라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학자의 주관적 해석이 들어간다. 근데 이 주관적 해석에는 판단과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판단. 영어로는 judgment하고 selection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재 사학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역사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주관적 해석 분야에서 쭉 내려오던 사건과 달리 일제시대 때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이거를 왜곡해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잃어버린 한국 고대사 강의에는 일제가 왜곡하고 날조된 주관적 해석을 다시 올바르게 재해석한다. 재해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가 왜 왜곡됐느냐, 그 근본이 일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1910년에 우리가 강제합병을 당했죠. 강제합병을 당한 다음에 초대 총독이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사람이 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제일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이 사람이 역사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특히 여기 북촌은 아주 양반들이 역사책을 많이 갖고 있었죠. 여기 있는 것들 역사책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만주, 심지어는 대마도. 대마도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저한테 배우시면 알겠지만, 세종대왕 때는 거의 조선의 행정구역에 들어간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 관련된 중요한 역사 자료가 20여만 권이 수거됐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중요한 수거된 책들이 단군조선, 주로 단군조선에 관한 책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뿌리가 되었던
백제사에 관한 것들이 주로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의 역사를 그 단군의 역사는 일본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강제 통치하는데 우리 그 한국이 일본보다 역사가 더 깊다, 더 오래다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단발마적으로 그 자료들을 다 수거했어요. 거의 뭐 단군사가 그때 다 우리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없었던 거로 만들기 위해서 단군 신화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7년도 제7자 국사교과서 개편 때 단군 조선은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였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지금. 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전에 지금 제가 단군 조선 그 이전에 뭐 배달국이라든가 황국이다 이런 것들도 지금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래서 일본으로 많이 갔고요. 그 내몽골 지역에서는 또 러시아가 그 몽골을 종주권으로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상고사 문화가 러시아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단군 조선사가 우리나라보다 더 연구 수준이 더 높습니다. 자료가 많겠다. 그 중에서 일부 뭐 한국인 학자가 뭐 카자흐스탄의 뭐 김모 그런 무슨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뭐 그 지금 뭐 몽골어뿐만 아니라 여진족, 뭐 거란족,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연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이게 더 발달돼 있어요. 우리는 끼케야 이제 한자나 영어 정도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의 그 귀중한 역사 자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주로 일본의 지금 그 국내청이라고 있어요. 국내청이 그 천황이 사는 데죠. 국내청. 이 국내청이나 또는 그 제국대학 있죠. 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이라든가 무슨 교토제국대학. 또 여기 있는 게 뭐죠, 여기? 여기가 센다에 있는 데가 도호쿠라고 해서 도호쿠, 동북인데 도호쿠 제국대학, 그 다음에 오사카 제국대학, 그 다음에 큐슈, 이런 제국대학 지하 수장고에 아마 분산돼서 이게 한쪽으로 몰아놓지 않고 분산돼서 아마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의 역사를 감추고 은폐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날 이제 그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오늘은 명함을 안 갖고 왔는데 다음 주에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3.1 독립운동 그 기록문화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화재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데 기록문화 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리는 3.1운동, 그거 지금 제가 거기서 조금 일을 맡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술대회 할 때 조금 얘기한 건데, 그래서 3.1 운동하는 거는, 이 3.1 운동하면은 이 운동의 개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걸 영어로 유네스코에 올릴 때 자료를 운동하면은 운동이 뭐 어떻게 엑서사이즈로 할래요? 뭘로 할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혁명으로 지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우리 배현찬 장로님은 혁명이라고 막 그러는데 저는 여기다 시민자를 좀 더 써요. Civilian Revolution. Revolution.
실이 자꾸 많으니까요. 모자를 씌웠다 하시던 세월로 진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어필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좋네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일제가 물러나게끔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혁명으로 봐야 된다. 단순히 뭐 이렇게 운동으로 보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거는 위로부터의 또 혁명이 있잖아요.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군사혁명이. 근데 이건 아래로부터의 그 청년이라든가 이런 종교단체가 일으켰기 때문에 시빌리안, 시민혁명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3.1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일본이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됐어요. 예? 일본이 이제 그때 이제 제국주의로서 이제 한참 잘 나갔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게 3.1 독립운동, 만세시위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일본이 1918년에 바로 그 직전이죠. 이게 1919년인데, 원래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세력들이 입헌군주제를 세워가지고 범벌정부라고 그래가지고, 범벌이라는 거는 지금은 현이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조수본, 예를 들면 야마구치 현 그러면 조수본, 그죠? 또 여기 뭐죠? 여기 가고시마 현은 사스마번, 뭐 이런 식으로 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메이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에도 막부, 그러니까 바쿠라고 하는 쇼군이 하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마감시키고 왕정을 세우면서 또 영국과 같이 의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입니다. 근데 그 입헌군주제의 수상서부터 모든 강요를 차지했던 게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범벌정부입니다. 특히 아까 이런 야마구치현, 그 다음에 여기 가고시마, 또는 여기 시코쿠의 도사본이라고 하는 이런 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놨는데, 유일하게 지금 요때는 1918년 때는 하라 다카시라고 하는 평민 출신이 내각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다 이 사무라이 출신들이 범벌 정부였는데, 이 사람이 평민 출신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딱 되자마자 그 당시에 3.1운동 때 2대 총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고 하는 2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경질을 합니다. 경질을 하고 제3대가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해군 제독 출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국제 여론을 감안해서 문화 정치라는 걸 표방하게 됩니다. 그 전에 1대, 2대, 데라우치나 하세가와 때는 이 헌경 전체라서 헌병경 경찰이 막 무단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문화 정치를 바꾼다고 그랬는데, 말이 문화 정치지 요번에는 뭐예요? 정신 말살 문화 정책으로 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오자마자 1925년에 조선사 편수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조선사 편수위원회. 이거는 이제 조선 총독부 예하의 특별위원회인데, 이 분이 이거를 설립할 때 했던 기념사가 있어요. 그 기념사가 혹시 거기 책에 있습니까? 예? 일부. 예. 몇 페이지죠? 1페이지. 1페이지요? 예. 우리 씩씩한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요. 안 돼요? 우리 선배님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부터. 먼저 조선 사람들의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의 혼, 민족의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에게 가르쳐라. 거기까지만 돼 있습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일부인데요. 뒤에 거 조금만 더 읽어보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는 건 조상입니다. 조상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이 기념사만 봐도 벌써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이거는 뭐냐면 조선의 독립의지를 불식시키고 일제 그 강제 통치를 원활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옛날에는 이제 그 채찍을 가지고 막 이루어졌다면 여기는 이제 당근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은 정신 문화를 말살시키는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작업들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잃어버린 역사 이런 것들이 있느냐 하는 거는 주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말이죠. 자기네 나라 역사도 아닌데 주관적으로 전부 해석을 한 거예요. 예. 또 나중에 이 사람은 3대 총독이었고 제일 마지막 총독이 제9대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베 노부유키. 자, 이거 책에 있습니까? 아베 노부유키의? 예. 고딕체로. 예. 그럼 한번 좀 읽어보시죠. 처음에 오셨지만은, 45년 거고요. 예.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예. 이게 이제 그 조선을 떠나면서 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세요. 조선의 옛 영광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통치하면서 한국의 역사를 다 공부한 거예요. 뒤에로는.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찾으려면 100년이란 세월도 훨씬 더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악랄하게 그 역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민교육 때문에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역사를 모른다는 거는 일제가 심어놓은 그 노예적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면은 일본에 지금 뭐 한일 관계 무슨 대화를 하거나 뭐 외교라든가 공무원들이 나가면은 이런 역사적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라든가 무슨 이런 회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냥 그 일제 때 가리킨 그런 어떤 그 주눅이 든 그런 상황에서 역사 왜곡을 잘 회복이 안 된 그런 상태에서 계속 그 만나니까 올바른 역사들이 나오지가 회의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정치 포럼에 가서도 강의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치인들이 역사 이런 걸 알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표를 잘 얻을 수 있냐. 전부 상업적인 마인드.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설치됐다는 거, 이거 중요한 테마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그러면 이 조선사 편수위원회가 어떻게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걸 아셔야죠. 우리나라 매국노 하면 누구를 칩니까? 예? 이완용이죠, 이완용. 예, 이완용이 왜냐면 맨 마지막에 순종임금을 없애고 데라우즈하고 서로 사인을 해가지고 1910년에 강제 합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일제가 돼서는 일본의 중추원이라고 하는 한국계 친일파, 예? 이런 사람들에게 관직을 줬어요. 일본의 무슨 후작이라든가 무슨 이런 관직을 줬는데 그 일본의 그런 관직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좀 형식적인 그런 기구가 중추원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부의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완용 후작입니다. 그리고 또 철종의 사위로서 일본의 후작자기를 받은 박영효 드셨죠? 그 다음에 권중현, 이런 자작벼슬한 이런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위원회 고문이었고요. 그 외에 총독부 정무총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총독 밑에 정무총감하고 경무총감이 있었어요. 2인자죠. 그 정무총감이 이제 회장직을 맡았어요. 지금 이 정무총감. 그러니까 경무총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헌병이나 경찰 이런 쪽을 관여했고, 정무총감은 그 외에 총독 밑에서 일반적인 행정을 다 총괄했던 사람이 정무총감입니다. 부총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일본인의 학자로서는 동명제대의 조교수였던 구로이타 가츠미.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한자를 많이 가르쳤잖아요. 흑판승리. 맨날 칠판에다 흑판승리 이렇게 썼는데, 구로이타 가츠미. 그 다음에 교토제 교수 삼포주행, 그러니까 미우라 슈코. 그 다음에 교토대학 강사였던 이마니 시류, 금소룡이라는데 그 밑줄 보세요. 이 사람은 꼭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를 망친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 바로 이마니 시류고, 이 이마니 시류 밑에서 하수인으로 했던 사람이 이병도입니다. 근데 이 이병도는 또 누구냐면 이완용이의 또 조카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관계로 이제 다시 여기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또 들어갔는데, 정식으로 우리나라의 국사학자로서는 육당 천암선하고 이능화가 있었고, 그 밑에 보조 편수관으로는 신석호와 이병도 씨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경성제대 총장, 경성제대는 일제가 세운 거죠. 1924년에 그 당시에 그 총장이 하토리 우노기치라고 해가지고 우소기치라고 해서 경성제대 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단군 관련 상고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환단고기 이런 책, 단군조선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제3대 단군이 가륵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니까 좀 계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군은 1대부터 47대까지 왕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군 1대 왕검, 단군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륵, 단군 4대 오사구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 47대 고열가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세종대왕이 이름이 이도입니다. 그러면은 단군이 해당되는 게 세종대왕이에요. 사회적 직분, 포지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검이 이도에 해당되는 이름입니다. 그 단군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하겠는데 단자가 제단 단자로서 제사장을 의미하고요. 군은 시족장을 얘기하는 족장을 낸. 그래서 제정일치 시대 때 제사장이면서 족장을 나타내는 사회적 직분, 이것이 단군이었습니다. 근데 이 단군 3대 가륵 때 그 고솔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배달유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고구려 영양왕 때 이문진이라는 학자가 그 5권으로 요약한 신집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제 근초고왕이 백제 가장 전성기를 이뤘던 거죠. 그때 고웅이라는 사람이 쓴 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는 것들이 다 이때 일제 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일부는 뭐 강화도 외교장각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프랑스 해군 제독이었던 로제 소장이 또 외교장각을 또 침입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서들을 가져갔다 그러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있어요. 기껏 우리한테 나눠준 게 무슨 조선시대 때 의궤 이런 거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를 이제 유일하게 지금 정사로 남겨놓고 갔는데 거기에도 백제 근초고왕,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한일고대사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게 백제 근초고왕하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시나리오와 스토리텔링을 해서 문화 콘텐츠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고구려, 광개토, 태왕. 그런데 이런 것도 삼국사기를 보면은 근초고왕도 그 일본으로 간 부분은 다 삭제가 되어 있고요. 광개토대왕도 39세 이후에는 그냥 기록이 미싱돼 있어요. 무슨 찢어진 것 같죠. 왜 병사했는지 무슨. 그래서 가진 추측이 다요. 어떤 일본인 여자 고바야시 야스코라는 사람은 일본에 가서 천황이 됐대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국사기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삼국사기 한 권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근데 이것도 1145년에 고려 인종 때 김구식 선생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잘못 알면 삼국시대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고려 중엽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남의 나라 역사 이런 거를 따와가지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상고사나 고대사 쪽은 굉장히 약해요. 삼국사기가. 우리가 보통 잘못 알면은 삼국시대 때 쓰여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래서 또 일제 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스크린을 했어요. 검열을 해가지고 중요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라든가 일본의 뿌리가 된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검열을 해서 삭제하거나 없애버린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조선사 편수에서 말이죠. 또 나쁜 짓을 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책 조선사를 편수합니다. 조선사를 편수하는 1938년에 아까 22년서부터 16년 동안 말이죠. 조선사가 35권으로 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백과사전 수준이에요. 무슨 한 권으로 딱 만든 게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나라 역사 아까 30만 권을 걷어가지고 연구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5권의 조선사를 만드는데 분량이 24,000페이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비용이 100만 원이라는데 그 물가 가치는 잘 모르지만 아마 당시에 뭐 100만 평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 거의 국책산업이죠. 그럼 일본이 왜 남의 나라 조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했지만 인도 역사를 그렇게 뭐 국책산업으로 해서 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일본의 뿌리가 한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면적으로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직도 말이죠. 해방된 지 70년이 넘고 이랬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밝히질 못하고 말이죠. 정치인이나 무슨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사회적 지도자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얘기를 해서 역사에 입각해서 딱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대통령 선거 나가면 맨날 무슨 경제 발전시키겠다, 과학을 발달시키게 이렇겠지만 역사 문화를 진흥시키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오면 진짜 한 표 찍을 거예요. 당에 상관없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역사가 생기게 된 거는 일제의 역사 왜곡, 조선사 편수회를 통한 역사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역사가 왜 그러면은 항상 질문을 해요. 왜 그럼 고치면 되지? 왜 고쳐지지가 않느냐? 그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장도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처음 가르치는 겁니다. 장도빈의 조선사 편수에 여러분들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죠?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옆에가 그 노트 필기하라고 빈 공간을 놓은 거예요. 그 옆에. 그죠? 하얀 공간이 여러분 따로 뭐 노트 필기할 필요 없고 그 오른쪽인가요? 왼쪽? 그 왼쪽에 거기다가 노트 필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눠줄 프린트물이나 이런 건 거기다 붙이세요. 그렇게 해서 그럼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을. 대충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놓치면은요, 이제 죽을 때까지 또 못 들어요. 요번 기회에 모르면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나 돼서 손자들한테 가르쳐 줄게 영어 수학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미적분 가르치실래요? 이런 역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 잃어버린 역사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죠. 이 조선사 편수의 사업개요라는 것을 썼어요. 여기를 보면은 원래 최남선 이 사람은 단군조선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영구가. 그랬는데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상고사 분야를 그 조선사를 일제가 편입할 때 이거를 집어넣자라고 상당히 주장을 했지만 그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위협적인 분위기, 겁박을 하는 동에 이런 것들이 묵살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히려 일본의 사학자인 가시와라 씨가 이런 상고사를 넣으라고 하는 한국인 사학자들의 얘기를 지지하다가 수개월 후에 의문사를 합니다. 그 일제 때는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조폭보다도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중추원에 아까 한국 상고사를 넣어야 된다라고 또 의결했던 중추원 서기장인 오다 간지로라는 사람은 그 회의 직후에 파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일제가 내세웠던 어용학자들, 구로이타 가츠미, 미우라 슈코, 이마니시 류 이런 사람들이 일제의 총독부의 정치적 음모대로
역사 왜곡의 내부 방침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조선사 서술을 편연체 방식으로 연대별로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조선인 학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들은 다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택한 특정 자료만을 가지고 서술한다 라는 이런 작업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치밀하죠. 예? 참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예? 예, 그당 우리로서는 아주 불만이지만, 예? 일본인 측으로서는 뭐, 예? 대단한 작업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단군 조선의 역사의 경우에는 실증 유물의 이 자료가 부족하다, 증거가 부족하다, 에비던스가 없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에비던스를 찾으러 다녔어요. 일본인 고고학자가. 그 한국인한테는 이런 역사는 허위다 그러고 이러면서 실제로는 홍삼명 뭐 만주를 막 돌아다니면서 유물을 찾고 이랬어요. 예, 이중주의적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사마천의 사기가 주장한 그 고조선론을 핍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단군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단군이 통치한 조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뭐 이기백 씨가 쓴 한국사 신론이나 다 들어보셨죠? 예? 이런 거 보면은 다 고조선이라고 그래, 고조선. 예? 단군이란 말을 항상 빼요. 고조선이래. 애매모호해. 고라는 게 옛고자인데, 예? 그래서 고조선에는 여러분들 배우는 게 뭐예요? 기자조선하고 위만조선을 가르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겠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인트로덕션 하는 데니까, 기자는 뭐냐면요, 은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왕손이었어요. 근데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무왕이 기자라고 하는 은나라 왕손을 조선 후로 책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고요, 주나라의 제후국가로서 기자조선이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그 다음에 위만조선은 뭐냐면, 이 기자조선 마지막 때 연나라 장수인 위만이 쳐들어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주했다가 위만조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연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한국사가 됩니까? 나는 우리나라 옛날 사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아니,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는데 이성계가 폴란드 사람이다. 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했다. 그럼 그게 한국사입니까? 이거는 중국사로 편입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사마천이 사기해서. 예?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아니고 단군조선의 왕력이 있습니다. 1대부터 47대. 제가 여기 강의에서도 나중에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국사는 말이죠. 그 신라 건국부터 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 웬만큼 공부한 사람은 신라는 BC 57년으로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BC 37년, 그 다음에 백제가 BC 18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삼국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역사의 그 연대가 틀렸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썼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신라는 그 민족적으로 볼 때 이거는 단군조선을 의미하고요. 고구려 백제는 졸본부여입니다. 졸본부여. 그러니까 이게 조선족하고 맥족, 부여족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단군조선이 BC 238년에 북부여에 해모수가 와서 멸망되었다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상징적으로 단군조선, 졸본부여 뭐 이런 거, 여기서 졸본부에서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신라, 고구려, 백제지, 원래 이거 연대는 다 틀린 겁니다. 예,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그건 뭐냐? 일제는 이주갑 인상설이 있어요. 이주갑이라는 건 60년 곱하기 2, 그러니까 120년을 조작을 합니다. 이주갑 인상설. 그 다음에 일본 서기를 공부하시면요, 연대도 틀리지만 또 무슨 기가 나오는데 기별로 똑같은 사람이 이름이 다 바뀝니다, 막. 예? 예. 정신을 못 차려요. 뭐 예를 들면 아라사등이라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 소나갈질지 뭐 엄청나게 막 이렇게. 예. 그리고 앞부분은 또 뭐 신대기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막 그런 기록이 있고, 그거 하나하나 제가 다 밝힐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제가 흔적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흔적만 하나하나 다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찾아낸 게 고구려의 역사가 120년이 올라갑니다. 예? BC 157년. 자, 그 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가온충이라는 사람이 소개했던 우리나라 옛날 고구려부터 내려왔던 고려비기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고구려도 고려라고도 쓰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비기, 예? 비밀 드러운 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고구려의 기원이 건국 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숨을 못 쉬는 것 같아. 왜 막 또 좋으세요 또? 큰일 났어. 그러시구나. 중창욱 모임의 서류 때문에 결산해서 요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한 10분간 쉬겠습니다. 고구려 기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이게 왜 BC 157년이냐 이거를 좀 설명하려는데, 고려비기라는 책을 보면 고구려가 건국한 지 900년째 망했다. 고구려사가 900년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0세 당나라 장수인 이세적 때 망했다. 이렇게 두 개가 예언서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고구려가 언제 멸망했냐면 668년에 망한 거는 나중에 아는데, 900년이 되려면 역산을 해봐요. 900을 빼면은 BC 232년이 나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예? 여기, 예? BC 232년부터 시작했으면 668년에 망할 때가 딱 900년째 되는 행사입니다. 그럼 이걸 환단곡이랑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단군의 역사가, 단군 조선이 BC 2333년 음력 10월 3일이에요. 여기서부터 해서 BC 238년 북부여의 해모수에서 망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해모수하고 유아부인 사이에 난 게 동명성왕입니다. 그 동명성왕이 졸본부여를 세우기 전에 지금 이 단군이 40대 고열 갈 때 사라지고 6년 동안 오가가 통치했다. 오가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겠는데 독에 걸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윷놀이 있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국무조직하고 똑같았어요. 예? 돼지 젖자에서 저가, 구가, 또 구가 개구자죠. 그 다음에 무슨 양가, 이런 소가, 이런 말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오가가 6년간을 통치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여계로 넘어갔다 하니까 이게 6년이 딱 여기서 빼면은 BC 232년이 딱 나와요. 환단고기 기록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고구려의 기원을 넓게 봐서 졸본부여의 기원하고 일치시킨 거예요. 졸본부여로부터 고구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BC 232년서부터 치면은
900년째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졸본부여를 세운 사람은요, 동명성왕이라고 그랬죠. 그 동명성왕은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 사이에 난 아들인데 이름이 고두막이었어요. 근데 일제가 이 역사를 아까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4대 손이 누구냐면 고주몽이었습니다. 고주몽. 고주몽은 이름이 고추모였어요. 고추모.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일제 때 고구려의 역사를 줄이기 위해서 동명성왕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까 동명성왕은 북부여의 해모수하고 유아 부인하고 사이에 났는데 그때가 BC 2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고주몽이 세운 거는 고구려가 BC 37년이면은 200년 차이가 나잖아요. 제 얘기 이해가 되겠어요? 아니, 고주몽하고 동명성왕하고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고구려를 세운 건 BC 37년인데, 예? 어떻게 동명성왕하고 고주몽이 같은데, 동명성왕은 BC 200년대 사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삼국사기에 나온 얘기를 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가보년, 그 삼국사기에 고주몽 즉위 10년, 고주몽이 즉위한 지 10년에, 10년인데 몇 년 부곡조를 쳤는데 여기에 무슨 몇 년이라 이렇게 삼국사기에는 나오지가 않고요. 그냥 애매모호하게 가보년 이렇게 나와요. 가보년. 고주몽 즉위가 10년이 가보년인데 이 가보년을 역산을 하면 BC 147년이 나옵니다. 이건 실제로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을충 막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따졌는데 그럼 보세요. 자, 이거 아주 산수입니다. 고주몽이 즉위한 지 10년째가 가보년인데 가보년은 BC 147년이다. 그러면 고주몽이 즉위한 해는 몇 년이에요? 예? 몇 번 들었던 사람 말고. 자, 이거 산수의 산수. 고주몽 즉위가 10년인데 그게 가보년인데 가보년은 BC 147년이에요. 그러면 10년 거슬러서 고주몽이 즉위했던 해는 몇 년이냐고요? 그게 137년이 아니라니까요. 올라간다니까요, BC는. 네. 157. 여기서 157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157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고구려의 연대를 딱 120년 낮춘 거예요. 120년을 BC 157년에 고구려가 기원한 거를 120년을 낮춰서 BC 37년으로 낮. 1세대가 30년이니까 4대를 까먹은 거네요. 쉽게. 그러니까 이게 고주몽의 4대 손이 고주몽이라고 그랬죠. 동명성왕의. 예. 요거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동명성왕이 고주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역사가 또 나오시겠다. 왜곡하는 거. 자, 잘 참으셨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